네, 안녕하세요. 지표로 보는 시장 해설의 권혁태입니다. 2020년 7월 5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변액보험도 그렇고 증권회사 쪽도 펀드도 그렇고 퇴직연금도 그렇고 전부 다 채권으로 다 포지션을 이동하였습니다. 주식 쪽에서 들고 있는 포지션은 극히 적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변액보험 말기 2탄에 다 올려놓고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는 그래서 좀 중요한 지표들만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 5주차 예측에서는 주로 시장 지표 쪽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하여튼 일주일 쉰 이유는 다 채권으로 뺐기 때문에 시장을 볼 필요가 없다고나 할까요? 물론 시장을 봐야 되겠죠. 근데 굳이 신경 써서 그렇게 보면 강약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저도 좀 한 주 쉬었습니다. 네, 일단 미국 미시건주의 지역에 인플레 예상하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지금 2.7% 보시면 쭉 내려왔다가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인플레이션 지표가 중요하냐 하면 경제 모형, 그러니까 얘기하죠. 비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비전통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돈을 너무 많이 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결국 이러한 비전통적인 행동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금융경제의 모자란 부분을 실물경제가 빨리빨리 쫓아와 줘야 되는데 지금 지표상으로 실업률이 높아서 그런 형상도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유동성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지수의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근데 지금 2.7% 근방이면 그나마 좀 위기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인플레 지표를 보고 있고요. 계속 트래킹 할 겁니다. 소매 판매는 레더북이 주로 주요 소매 업쪽 회사들에 대한 지표거든요. 지금 연 단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는 개선이 되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 실물 경제가 제대로 따라붙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연간 주택가격 지수인데 연간으로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5%, 4% 정도 계속 이런 것들이 미국의 인플레율을 밀어 올리고 있는 거죠. 결국 자산가격 버블이라는 말로, 저는 버블이라는 말을 원래 쓰진 않는데 인플레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거기에 맞겠죠. 다음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입니다. 얘 때문에 이게 내려가도 시원찮을 판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지난주에 급락을 했었습니다. 23일날 다들 금융 쪽도 그렇고 실물 경제도 살아나고 있다고 봤는데 결국은 아니었던 거죠. 제조업 PMI입니다. 제조업 PMI는 다행히 그나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애닐로인베스팅닷컴에서 숫자를 표기를 안 해줘서 제가 직접 타이핑해 넣었습니다. 서비스 PMI는 49.6입니다. PMI 지표는 그나마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러가지 안 좋은 실업률 지표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아주 다행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내구재 주문입니다. 내구재 주문도 역시 월 단위로 보면 좋아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7.4%에서 4%로. 도시주택가격지수는 이전에 연간 주택가격지수나 이런 데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3%에서 4%로
아마 이번 주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주택가격지수가 케이스-실러 이 주택가격지수는 미국 주요 대도시의 주택가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도시는 주택가격의 인플레이션의 어떤 지표이기도 하니까요. 이게 이 케이스-실러 인덱스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렇게 4% 이상 나타나는 얘기는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다음 주에는 28일과 29일 양일간 미국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치면 화요일 밤부터 목요일 새벽까지겠죠. FOMC 회의가 열립니다. 금리가 결정이 되고 이번에는 컨퍼런스 회의까지 기자회견까지 열립니다. 0.25에서 거의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파월이 어떤 말을 하는지가 더 중요한 사안이 되겠죠. 그래서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결정보다는 파월이 금리 동결 후 나와서 하는 컨퍼런스에서 하는 얘기가 더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미국 개인 소비인데요. 급등했습니다. 개인 소비야 지난 지표들에서도 계속 좋아지고 있었으니까 제가 요번에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요런 8.2%나 올라간 숫자들이 계속 유지되기가 어려울 거라는 얘기죠. 소매 판매도 그렇고 서비스 PMI도 보시면 이게 49.6이나 51.3이나 얘를 유지하려면 연준 내서 돈을 더 풀던가 실물 경기가 빨리 따라 올라와야 빨리 따라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실업수당이라든가 기존의 실업자 수 이런 분야 지표가 빨리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금융 분야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런 수치들이 전월 대비 수치들이 아주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주식의 비중을 많이 낮춘 겁니다. 다음 주 역시 이렇게 지표만 보면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이 상승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분간 지난주에 하락에 이어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조정을 이어가는 그런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